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2022년도 어느덧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부쩍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자산 시장 관련 최근 눈에 많이 띄는 비관론 5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의견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상자산 시장이 고점에서 크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 이런 비관론이 많이 눈에 띕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 고점 대비 현재 한 80% 가까이 하락을 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제 물론 이 알트코인 중에서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런 코인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 13년간 비트코인 가격은 쭉 상승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명백한 사실을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처음으로 첫 채굴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0분당 블럭을 생성을 하면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채굴이 된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초창기에는 그 거래가가 비트코인 하나당 1달러도 넘지 않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서히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15,000달러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오기까지 수많은 붐 앤 버스트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오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을 올렸었고 하락할 때는 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률을 평균을 내보면은 한 200%에서 250% 정도의 수익률을 내면서 성장을 해왔던 그런 자산군입니다. 이제 수치로 보면 이게 명확한데 많은 분들이 차트상으로, 그것도 이제 리니어한 차트로 보다 보면은 최근의 움직임만 부각이 돼서 이 사실을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폭이 넓고 장기간의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리니어한 차트보다는 로그 스케일 차트로 보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가격 움직임이 시각적으로 더 잘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이 로그 스케일 차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눈금 하나하나가 이 절대적인 수치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보다는 퍼센테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큰 움직임도 전부 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80% 정도의 하락이 이 시장의 끝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 13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그랬던 경우는 무수히 많았었고 80% 정도 가격 하락을 했다고 해서 전혀 회복을 못하는 그런 자산군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FTX 파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워낙 매체에서 크게 다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때는 세계 랭킹 제2위까지 갔었던 거래소의 파산은 곧 가상자산 시장의 파산을 뜻한다, 이런 식의 비관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엄청난 악재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곧 이 가상자산 업계의 몰락을 뜻하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뭐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업계에 대한 인식이 아직 깊지 않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가상자산 업계라는 게 좀 생소하긴 하죠, 많은 사람들한테. 도대체 가상자산의 실체가 뭐고 이게 왜 존재하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생소하다 보니까 이 업계에 주둔하면서 사업체를 영위하던 큰 업체가 망하면은 그것은 곧 이 기술이 망했다는 거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혼돈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전혀 다른 얘기죠. 인터넷 초창기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인프라가 생겼을 때 인프라를 사용을 해서 많은 사업체들이 형성이 됐었죠. 그중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체도 있었고 좋은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당시 건전하지 않았던 회사들은 많이 망했고요. 그 와중에 살아남은 회사들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회사들이 망했다고 해서 인터넷이라는 기술 자체가 망한 건 아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기술이라는 거는 인류에게 유용한 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많은 중앙화된 사업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방만경영을 하고 이런 회사들은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망했다고 해서 이 가상자산 기술 자체가 망한 거랑은 좀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TX의 파산은 이러한 중앙화된 사업체가 파산한 경우인 거죠. 파산이 가져다 주는 교훈이 바로 우리가 왜 가상자산 기술이 필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FTX가 파산에 이르는 과정을
내용을 잘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투명성이 없었다는 거죠. FTX라는 거래소와 알라메다라는 이 트레이딩 업체의 사이의 관계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라메다의 재무 구조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FTX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을 인출을 요구를 하면서 뱅크란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화된 업체에 투명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에 투명성을 해결하는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에 의해서 만약에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은 훨씬 더 우수한 그런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FTX 사태 이후에 폭락장이 오면서 연쇄작용으로 제네시스와 같이 위기에 지금 몰려있는 회사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도 탈중앙화되어 있는 프로토콜,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어떤 회사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잘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상자산 기술이 중요하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있지만은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비관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업계에 참가하는 분들 중에서도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하면서 이제 떠나가려는 그런 탈불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가상자산 업계는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한 뭐 10년 정도 됐다고 보면은 많은 붐 앤 버스트 사이클이 있었고 버스트 사이클 때 소위 말하는 탈불을 하는 분들이 항상 있었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계에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이유는 대박의 꿈을 꾸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진짜 가상자산 기술이 왜 인류에게 유용한지에 대한 어떤 이해로까지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베어 마켓이 왔을 때 그걸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도 가상자산 기술이 왜 유용한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어 마켓 때는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중 일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금전적인 이유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가상자산 기술이 왜 인류에게 유용한지에 깨닫게 되는 분들도 극히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이클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면서 업계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 업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Software Driven Innovation with Built-in Financial System 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만들어낸 표현은 아니고요. 유니언 벤처 스퀘어라는 미국의 뭐 저명한 VC에 있는 프레드 윌슨이라는 분의 블로그에서 제가 본 표현입니다.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내재된 금융 시스템이 있는 소프트웨어 혁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본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혁신인데 소프트웨어라는 게 개발하는 방법이 어떤 회사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오픈소스 개발이라는 거는 개발자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순수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가상자산이라는 게 접목이 되면서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파이낸셜 인센티브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라는 게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그 효용이 일부 중앙화된 소프트웨어 회사가 컨트롤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허가성, 공개된 공공재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구현이 가능해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가상자산 기술이라는 게 인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에 큰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의 등락에만 꽂혀서 들어오신 분들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가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위에 떠나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업계의 잠재력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 불장마다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이 잠재력에 공감을 하는 분들은 소수일 수는 있으나 항상 있다는 것, 그분들에 의해서 업계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규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FTX 사태 때문에 규제가 더 강해질 거고 규제가 강해진다는 것은 가상자산 업계의 악재다. 가상자산 업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 금지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것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규제 이퀄 악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잘 만들어진 규제는 오히려 기술의 대중화를 도모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예가 자동차 기술입니다. 자동차 기술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잘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서 운전하고 싶은 사람은 라이센스 제도를 통해서 운전에 대한 훈련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따면은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한 규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기술이 더 대중화되는데 보탬이 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기술의 속성을 잘 이해한 규제가 만들어진다면은 가상자산의 대중화를 더욱 돕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끝이다라는 글들이 많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과거에도 이런 식의 비트코인은 끝났다, 가상자산은 끝났다 이런 식의 글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가상자산 업계에 어느 정도 있었던 분이라면 비트코인 오비추얼이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비트코인은 끝났다라는 식의 글이 올라올 때마다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여기를 보면은 해마다 그런 기록이 어떨 때는 뭐 몇 개씩 있었고 어떨 때는 수십 개씩 있었고 뭐 100개를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팩트는 뭐냐면은 이런 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과거 13년간 쭉 그 가치가 성장해 왔다는 거,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심리적으로는 많은 힘든 시기일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남은 2022년 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상자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왜냐면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한두 번은 운 좋게 맞출 수는 있으나 그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이 가상자산 시장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 수익률은 그런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큰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 싶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